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본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전도 막을 올리게 됩니다. 후보 등록 첫날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새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 후보는 14일 본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의 미래 비전을 평가받겠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부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께 증명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들의 삶, 부산의 미래, 오직 여기에만 집중해서 선거 캠페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현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을 세계도시의 반열로 올리는 선거라며 세계도시를 향해 힘차게 달려온 만큼 중단 없는 완성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의 성과는 한마디로 부산을 세계도시로 향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래서 부산을 월드클래스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고 단식을 하는 동안 이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감동과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분들께 정치가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몸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선거 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제게 손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10배, 100배, 1000배에 달하는 성능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선거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남도지사 선거전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등록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각 후보의 핵심 비전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반드시 경남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경남 경제가 지난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고 민생 경제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울경을 잇는 초강력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남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끌어와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경남과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정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 선거 운동으로 도민 목소리를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정 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들의 그 기대치를 공약에 반영해 가면서 열심히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들과 호흡하고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제가 선거를 하는 그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 정치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민생 중심 도정을 약속했습니다. 전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남의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첫 여성도지사 도전이라는 상징성만큼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정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부자 경남 가난한 도민이라는 우리 도민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남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물 전희영이 경남의 첫 여성도지사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 곁에 든든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경남도지사 선거전도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진보 단일화 여부와 부동층 표심 향방 등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승호 경남교육감 후보가 14일 후보직 사퇴와 함께 권순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보수 진영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권 후보와 정책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현장 중심 정책과 초중등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력 향상과 국제화 교육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를 추대한 경남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회의도 김 후보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권 후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순기 후보는 김 후보의 초등교육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단일화가 경남교육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사퇴로 경남교육감 선거는 권순기, 김준식, 송영기, 오인태 후보의 4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경남교육감 후보 4명이 모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권순기, 김준식, 송영기, 오인태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본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후보들은 등록 직후 현장 방문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6명의 예비 후보가 나섰던 도교육감 선거는 현재 김상권, 김승호 후보가 사퇴하면서 최종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15일까지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교육의 미래 전환을 이끌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실력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을 통한 따뜻한 교육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를 가리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부산교육을 위해 일자라고 검증된 후보인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이 14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 준비와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선거 참관담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지역 공정선거 참관단 참관 일정에 맞춰 선거 절차 사무를 점검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선거관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참관단 위원들에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말의 의심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관리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 공직선거 참관단은 정당과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총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후보자 등록과 사전투표, 개표투표, 개표 등 선거관리 주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평가합니다. 경남에서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 공정선거 참관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참관단은 14일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경남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등록 현장 참관을 시작으로 공정선거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참관단은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 및 개표까지 주요 선거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민홍철, 김정호, 김용민 국회의원과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행정처가 오는 203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시민 의견 수렴과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 규모는 부지 7천여 평, 연면적 9천여 평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김해 시민 관련 사건이 연간 30만 건에 달하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개원까지는 아직 6년가량 남아있는 만큼 연내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제30일의 바다의 날을 맞아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브라운핸즈 앞 조간대 일대에서 민간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정화 활동에는 해경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간산악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 약 5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단투기 방지와 어선 발생 폐플라스틱 수거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창원해경은 바다의 날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차량을 강제로 밀어낼 수 있지만 악성 민원과 책임 소재 탓에 현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데요. 부산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력한 강제 처분 의지를 밝히며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진입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된 차량을 망설임 없이 밀어붙여 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소화전을 가린 차량은 주저없이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관통시킵니다. 긴급 출동도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 주정 차량 강제 처분 실전 훈련 현장입니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은 마련됐지만 2021년부터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강제 처분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차량 파손했다는 민원 문제나 책임 문제로 인해서 현장 대원들이 강제 처분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휘관과 상황실의 공조로 강제 처분을 결정하고 이후 사법 처리와 민원 대응을 도맡을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소방차가 길을 막아선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였는데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시민들도 아찔한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불법 주정차의 강제 처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저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소방차 출동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전기차 추가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가되는 물량은 전기 승용차 600대와 전기 화물차 400대입니다. 신청 접수는 전기 화물차가 오는 2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한 12억 원과 국비 40억 원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차종별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봄철 농작업과 등산, 산책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령층은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이봉수 후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민주 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정영두 후보에게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영두 후보에게 시민 삶을 먼저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이어달라며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김해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해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 개혁신당 한완희 후보, 진보당 박봉열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오태환 의령군수가 13일 의령우체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 군수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멈춰있던 의령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고 국민의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연결되는 생활권과 국민과의 8가지 약속을 비롯해 예산 7천억 시대, 20년 뒤 완성될 의령고속도로 시대를 의미하는 48720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남북 6축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의령의 교통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는 168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를 타던 부산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뒤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6,000명, 건설업에서 13,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내수경기와 밀접한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도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3,000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고용률은 58.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7%로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5개 구청장의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16년 동안 임명직 구청장이 행정을 맡으면서 지역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구 3만 명대인 부산 중부도 구청장을 직접 선출하는데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창원은 구청장을 직접 뽑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약이 있는 자치구 설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부패 의혹과 거창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지난 4일 관급 자재 납품을 대가로 매달 5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규일 시장을 뇌물 요구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공천 질서를 훼손하고 조직 정보를 악용한 행위는 당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